안녕하세요. 원림영어 최민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김해 삼문고등학교 1학년 2학기 2차 영어시험 총평 영상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각 유형에 맞게 할까에 대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는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범위는 9과 10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2015년에서 2020년도까지 17개 지문이 시험 범위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각 과마다 한번 보면은 8과 같은 경우에 선다형이 6문제, 그 다음에 16점이 이제 만점이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2문제, 그 다음에 16점, 총 이제 32점이 이제 토탈 만점이었네요. 그 다음에 교과서 9과 선다형은 6문제가 출제됐고 18.8점, 그 다음에 서술형은 2문제 15점, 그래서 토탈 33.8점이 이제 할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네요. 모의고사는 선다 6문제, 그 다음에 20.2점 이 만점이었고, 서술형이 2문제, 그 다음에 14점, 그래서 토탈 34.2점이었습니다. 보면은 시험 범위가 고르게 이제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요번에 모의고사에 대해서 기존과 대비했을 때 모의고사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 준비를 안 했다 라고 한다면은 요번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문제가 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모의고사 통틀어서 선다형, 그 다음에 서술형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는 선다형 위주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선다형에서 가장 많은 문제와 배점이 할당되었던 것은 바로 일치불일치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일치불일치가 4문제, 그 다음에 11.5점이 이제 할당이 되었는데요. 자, 특징은 뭐냐라고 하니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선택지가 영어로 된 문제가 3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문제는 이제 한국어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4문제 11.5점이었는데 선택지가 영어다, 선택지가 영어로 나와 있다 라고 한 것은 뭡니까? 그 선택지에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 즉 어휘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안 됐다 라고 했을 때는 또한 틀릴 그런 가능성이 또 높았었던 그런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치불일치 유형에서도 어휘의 중요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어법 유형인데요. 자, 어법 유형에서 보니까 3문제 10.2점이 이제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출제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제일 어렵게, 어찌 보면 까다롭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먼저는 문장의 밑줄을 쭉 다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5개의 문장에다가 밑줄을 전부 다 그어놓고 틀린 문장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그 문장의 특정 일부만 밑줄을 딱 그어놓고 이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라 라는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유형이 이제 가장 까다로운데, 문장 전체에 밑줄을 쭉 다 그어놓고 보기에 1에서 5번까지 기억에서 미음까지 틀린 문장의 개수는 몇 개냐 라는 식으로 요번에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런 유형이 이제 제일 이제 까다롭죠. 이런 유형들 또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본문에 물론 이제 학교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루어주는 그 문법 내용이 또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제 짚어드리는 그런 유형들이 또 있는데, 반드시 문법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막연하고 양이 많은 것 같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 어법 유형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본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은
각 과마다 좀 핵심적으로 다루는 그 문법 내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때 강조구문이라든지 뭐 as if 가정법 아니면은 뭐 복합 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과마다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법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핵심 문법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위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또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는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 그것들 위주로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출제 유형이 이제 어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두 문제 이제 6점이 이제 만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어휘만을 단어 뜻만 어휘만을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출제 방식은 본문에 밑줄에 단어를 쭉 꺼놓고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형태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둘 중 알맞은 단어가 무엇인지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형태로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어휘는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냥 어휘 문제에서만 어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번에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 주제 유형이 그랬잖아요. 주제 유형이 선택지가 영어로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습니까? 일치불일치 유형이었죠. 그래서 일치불일치 유형에서도 선택지가 영어로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번에 나왔던 그 연결어, 그죠? 연결어도 이제 본문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대로 출제가 되진 않았고, 같은 뜻의 이제 다른 단어로 이제 출제가 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휘라고 하는 것은 어휘 유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 충분히 영향을 끼친다. 어휘의 중요성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언어다, 어휘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다음 학기 때 어떠한 형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어휘가 탄탄하게 받쳐져 줘야지만이 어느 정도 내가 점수를 쌓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빈칸 유형이 되겠는데 빈칸 유형은 두 문제, 그 다음에 6.2점이 이제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거거든요.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나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한 앞서 얘기했던 어휘의 중요성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선택지의 그 영문을 해석을 똑바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휘라든지 해석이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아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명심해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 이 서술형에서는 어법 유형, 그 다음에 어휘 질문답 유형, 요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그룹핑 되어질 수 있는데, 먼저 어법 유형이 요번에 4문제 총 30점이었습니다. 4문제 30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술형에서는 어법 유형을 기본으로 깔고 다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질문이 이제 영어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때 강조구문을 써서 답을 작성하시오. 이런 형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as if 가정법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복합 관계 대명사 빈칸 완성인데 알맞은 복합 관계 대명사를 한번 넣어봐라. 그 다음에 그 복합 관계 대명사를 활용을 해서 영작을 해보아라. 라는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분사 형태로 알맞은 분사 형태로 고쳐서 정답을 채워 넣어라. 이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서술형에서 다루는 그 문법, 어법 내용은 우리 선다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던 각 과마다 핵심적으로 다루는 그 문법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꼼꼼하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면 오히려 서술형에서는 크게 뭐 까다롭다든지 그런 거는 아마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막연하게나마 뭔가가 잡히지 않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그러한 형태로서 약간의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앞서 제가 분석을 쭉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기.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 뻔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러분들 공부 방법 크게 또 많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갖추고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뻔한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뻔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럼 내가 할 일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는 내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전 과목 모든 과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실수 올 한 해는 내가 뭐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공부를 안 하고 했지만 이제는 2학년이고 학년이 바뀌고 학기가 새로운 학기가 이제 오니까 이제는 내가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영어는 여러분들 단어 목숨을 걸고 외우셔야 됩니다. 복화집 총 3번을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또 집중해서 쌤이 내준 과제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어쨌든 요번에 여러분들 또 기말고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험 준비하신다라고 해서 공부 많이 하셨고 또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많이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학기 때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 이번 방학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